안녕하세요, 월드폭테일 박사입니다. 오늘은 곳은 국제 금형 및 관련 기기 전에 왔는데요, 킨텍스에서 3월 14일에서 18일까지 진행한 전시회입니다. 저랑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기자재전은 일관 쪽 1홀이라 그래요. 일관 쪽 한 홀을 빼고 다 사용하고 있고요. 꽤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늦게 와가지고 벌써 오늘 마지막 날인데 3시인데 좀 잘 둘러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특이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형 전시회다 보니까 금형을 가공하기 위한 공구라든가 툴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드릴 쪽 위주의 가공 공구인데요. 관련된 분들이시라면 이런 제품들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건 수분 배출기 같은데 요거 하나가 수분을 제거하는 거죠? 예. 요거는 15에 요거는 20에. 따로 저기 수분 제거기가 있잖아요. 그게 있어도 이게 있어야 되나요? 예.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컴프레서 후단에 네. 에어드라이어나 필터 이런 걸 설치하더라도 네. 결국은 현장에서 기계 쪽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제품도 그 자리가 아니고 네. 그 말단 쪽 마지막 기계 직전에 설치해 효과를 극대화하거든요. 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고. 그럼 나오는 말단부에 설치하는 거네요, 이게? 예. 기계 바로 입구에. 그렇구나. 얘가 수분을 걸러주면 물이 빼지고 이걸 빼는 거네요, 그죠? 예. 자동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요런 식으로. 네. 그럼 이게 원 세트네요.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요거 18만원, 요거 35만원. 요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예. 요건 배관 사이즈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네. 15A, 20A. 보통 어느 정도로 많이 써요? 지금 저희가 메탈류를 제외하는 건식 방식으로 가공이 되는데요. 네. 메탈을 깎는다 그러면은 보통 1년 정도 쉽게 넘어가요. 네. 저희가 목업으로 기능 목업이나 디자인 목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서 하는 정도면 실제 금형 샘플을 2번 맡기는 거 정도면 장비 가격이 나오죠. 크기는 얼마까지? 크기는 요 로터리 장비가 있을 때는 300에 200, 100 정도 가능하고요. 로터리 장비 없이 3축으로 친다 그러면 400에 300에 100까지 가능하십니다. 총 요거하고 또 옵션이 뭐가 있어요? 지금 요 로터리가 이 장비에서는 옵션이고요. 예. 기존에 그냥 설계를 하셔갖고 장비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 상품을 역설계해서 스캐닝 받아서 가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역설계라 그러면은 스캐너랑 설계 툴이랑 장비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3D 스캐너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4천만 원. 요게 4천만 원이고요. 얘가 4천만 원. 이것도 별도로. 네, 저거는 별도로. 국산 제품인가요, 이거? 요거는 일본산. 인제라 비싸구나. 다 하나의 메이커는 아니고요. 네. 스캐너는 스캐너대로, 그 다음에 이 툴 같은 경우에도 툴대로, 장비 따로. 보통 오토 체인저 되는 거 좀 저렴한 가격들 하면은 한 3, 4천이면 사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좀 체인지가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뒤쪽에 보시면 툴을 6개까지 끼울 수가 있어요. 걔들은 메탈도 되잖아요. 메탈은 4천만 원대에서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발열 때문에 절삭류로 뿌려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절삭류로 뿌리는 타입이 아니라 건식이에요. 건식으로? 네. 좀 저렴한 애들은 쇠도 자르는데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정밀도가 얘가 훨씬 더 높아서 그런가요? 정밀도도 그렇고 사용 내구 연한도 그래요. 얘 같은 경우는 15,000rpm으로 스핀들이 도는데 보통 구매하시면 10년 이상씩은 다 뜨시거든요. 스핀들이 저희가 3,000시간 정도 사용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스핀들을 교체해주면서도 나머지 파트들을 다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구입하면서 영구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정밀도와 그럼 내구 연한 이런 게 훨씬 뛰어나죠. 실제 로랜드사가 30년 이상 이 장비를 만들고 판매를 해왔거든요. 이 정도 롱런을 하려면 굉장히 좀 기능적으로 괜찮아요. 모터는 몇 와트짜리예요? 모터요. 네. 90
55W 정도가 장비의 전력 소비고요. 안에 열어서 좀 찍어도 될까요? 아, 그러면은 지금 얘가 아마 먼지 날려요? 네, 먼지보다 얘가 동작을 멈추는 거. 여기 보니까 되게 특이한 연마 장비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바렐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진동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렇게 안에 보니까 진동도 살짝 뭔가 가는 것 같고 막 비벼 돌려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제품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도 광택 낸 부분하고 안 낸 부분이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그 샌딩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연마를 하게 되네요. 진동도 있고 위치를 돌려가면서 이제 비벼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뭐 세계 최초 기술인데 전기 브라스트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디버링이나 연마, 고광택을 낼 때 많이 쓰네요. 하이폴리싱까지 한 번에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거 있으면은 별도로 금형이나 제품, 목업 같은 거 만들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광택이 그냥 날 것 같습니다. 메탈 요들. 대표님, 이것도 똑같은 기계인가요? 얘는 좀 소형 기계인 것 같습니다. 저거 제품 하나하나 하는 거죠? 한꺼번에 넣는 건 아니고.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2,500에서 얘가 2,500짜리예요? 쟤는요? 3억. 3억? 뭐 성능 차이가 많이 나나요? 똑같습니다. 그냥 사이즈 차이? 얘는 몇 사이즈까지 가능해요? 그 통 안에 들어가는 제품 꽉 들어가도 돼요? 꽉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행동 반경이 있어요. 저것처럼 돌아가는 행동 반경. 그 안에서 돌아가는 반경 내에 있는 거면 된다? 여기 뭐 특이한 3D 프린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기존 3D 프린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저희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 프린터 같은 경우는 FDM 방식이라고 네. 고체 필라멘트를 여기 이제 당겨와서 노즐에서 녹여가지고 네네. 하나하나 적층해가는 방식의 프린터입니다. 근데 뭐 소재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소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닉스라는 그 나일론 기반의 탄소 섬유 알갱이를 섞어서 만든 그 자체 개발 소재를 사용하거든요. 몇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275도에서 녹아서 275도. 일반 3D 프린터로 못 나오는 거죠, 그죠? 아니요, 다른 3D 프린터도 이렇게 형상에 대해서 뭐 구애를 받거나 이러지 않은데 네. 특성은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차별점을 둔다 하면은 이 방식이 원래 표면 조도가 상당히 그렇게 좀 거친 면이 있는데, 저희 네. 프린터 같은 경우는 표면 조도가 되게 깔끔한 편이고요. 일반 3D 프린터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거죠? 강도도 잘 나오고, 그죠? 네네. 재료 측면에서나 뭐 이제 프린터 성능 면에서는 뭐 일반 그 플라스틱류 중에서 좀 강도 비슷한 게 어떤 종류랑 비슷하죠? 알루미늄하고 비슷한 거예요? ABS 정도? 네네. 강도가 ABS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PC까지는 아니고, 그죠? ABS? 네네. 뭐 강도를 더 올린다고 하면 알루미늄까지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허 기술이 또 있거든요. 다른 제품이에요? 아니요, 똑같은 제품인데 네. 필라멘트가 다른가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합침을, 섬유를, 장섬유를 이제 합침을 해줄 수 있고, 이 검은색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닉스라는 재료로 출력이 된 거고, 여기 하얀색 이렇게 파이버글라스를 둘러줌으로써 네네. 이게 오닉스로만 출력된 거고,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노즐이 나올 밑에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노즐 사이즈가 뭐 엄청 작은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노즐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닉스가 나오는 복합 소재 노즐. 얘가 오닉스예요? 뒤에 말려 있는 게? 아니요, 요거는 이제 아까 합침하는 합침한 파이버글라스. 파이버글라스. 네네. 그리고 이쪽에다가 오닉스를 거는 건가요? 아니요, 오닉스는 지금 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재료 통 안에. 일반 3D 프린터도 된다는 거죠? 오닉스가. 얘는 얼마 정도예요? 요 가격 같은 경우는 1억 3천입니다. 소재는요? 소재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스프레 감겨서 나오는데, 네. 그 800cc에 25만 원 정도. 25만 원.
한 롤에? 네. 싸지는 않네요. 네. 한번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사셔서 한번 이걸 직접 테스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출한 출력물들 한번 샘플을 보면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데 좀 얇은 애들, 이게 좀 노즐이 작은 걸로 뽑아서 그런지 표면이 되게 매끈하고 사출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좀 고품질의 그런 테스트용 목업을 만들어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튼튼하네요. 탄력도 되게 좋고요. 보통 이 정도 위에 적층된 층이 있어서 이 정도 밀면은 부러지는데 버티네요. 약간 얇은 걸로 만들었는데 이 정도는 부러져야 정상인데 고무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탄력이 좀 좋습니다. 약간 고무 같은데. 아, TPU? 다른 소재? 네. 얘도 그런가요? 그럼? 아니요, 요거는 이제 오닉스고요. 오닉스? 요거처럼 이렇게 탄성 있는 이렇게 스누. TPU? 네, 요 TPU라는 소재. 기존 TPU하고 뭐 차별점이 있나요? 얘? 아니요, 똑같은 겁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재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네네. 얘들이 좀 저렴한 애들이네요. 저렴해도 3,000만원 후덜덜한데 가격이. 하여간 뭐 뭔가 이게 이런 글라스 파이버를 집어넣어서 오닉스하고 섞어서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즐도 지금 두 줄로 되어 있고, 듀얼 노즐. 프레임도 지금 철로, 알루미늄인가? CNC로 깎아서 만든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밴딩 한 것 같긴 한데 CNC로 깎아서 밴딩을 한 것 같은데. 와, 품질은 어마무시합니다. 뚜껑도 완전 닫을 수 있는 거죠 이거? 네네, 이거 지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유해한물이 많이 나올 텐데 완전히 위아래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로고팔로 뭐 이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네요. 한번 마크 포지드? 포지드. 예, 여기 연락해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산업용 프린터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가격대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한 5-60만원의 그런 프린터보다 많이 좀 가격은 합니다. 근데 퀄리티? 그게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대형 제품을 뽑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하고 좀 정밀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5-60만원짜리 3D 프린터도 되게 정밀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산업용에서 쓰면 솔직히 저는 뭐가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기는 좀 특이한 3D 프린터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품질이나 퀄리티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뽑아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제품도 뽑을 수 있게 나온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뽑았는데 가죽 느낌이 이렇게 나요. 뭐 이렇게 안쪽 내부 구조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약간 강도도 약간 이렇게 휘죠. 이런 소재도 된다. 고무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좀 납니다. 손잡이 핸들도 뭐 신발을 뽑거나 샘플링을 할 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메탈 이런 것도 뽑을 수가 있네요. 메탈로 뽑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건가요?
예, 맞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얘?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4, 5, 9만대. 아까 그러니까 메탈도 있고 그러는데 메탈하고 플라스틱하고 다른 거죠? 이 메탈은 지금 아직 출시 안 됐어요. 출시 안 됐고 플라스틱 이런 거만? 예. 이게 약간 고무같이 이렇게 탄성이 있던데 TPU 소재입니다. 소재가 좀 다른 건가요? 예, 이거 TPU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타입이 어떤 거예요 얘는? 이게 MJF 타입입니다. MJF? 예. 사이즈도 다른가요? 이게 사이즈 따라 가격이 다른가요? 아니요, 사이즈는 다 동일해요. 동일해요? 예. 그럼 가격대는 얼마 정도 하죠? 풀 세트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5, 9만대. 4, 5, 9반. 최대 크기는 얼마일까요? 380에 285에 380. 3, 400 정도 사이? 네네네. 헬멧 정도까지는 나오겠네요. 여긴 금형하고 이런 사출품 전시회가 있는데 최근에 뭐 요즘 이렇게 소형 제품에서 이제 사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사출기인데 여기 압력 공합식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이게 안쪽이 금형이고 이렇게 이제 재생용품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크기는 좀 작지만 이게 최대 얼마까지 돼요? 몇 g까지 돼요? 예. 35g입니다. 35g짜리. 최대 사출량이 35g이고요. 비용은 얼마 정도 합니까? 550입니다. 550. 보통 큐네스나 이런 업체들도 하는데 요즘 크루텍 여기서도 이걸 수입했네요. 이게 자동으로 이게 찝어지거나 이런 건 없죠? 네.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사연대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수요층이 네. 환경단체 또는 공방, 네. 카페 이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네. 영암 꽂이네요 이렇게. 사진 꽂을 수 있는 거고요. 정밀한 것도 나오나요? 정밀한 거 어떤 용도로 말씀하시는지 의료용 부품. 예. 네. 뭐 제품 진짜 제품 부품이나 이런. 그 보시면요. 압력으로 하는 거예요. 공합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일정하게 나옵니다.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네. 일정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훌륭하다. 그쵸. 네. 공합이기 때문에 설정한 공합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합이나 이런 거 고압 없이 시간 할 수 있는. 공부가 네. 다 되나요? 네. 이런 또 세팅까지 네, 맞습니다. 한글로 다 돼 있네. 온도, 풍량, 보합 시간까지 네, 맞습니다. 설정해서 형상이 좀 찌그러지지 않게 네. 그렇게 나오네.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뗄 때도 되게 간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히터 네. 녹여서 공합으로 밀어주는 그런 간단한 원리입니다. 플랜저 형식이 있고. 만약에 이거를 사면은 이런 네. 거 만드는 거 네. 만약에 이런 것도 대부분 초보 기업들이 많이 쓸 텐데 네. 요 금형도 직접 제작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저희는 금형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가공업체. 네.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알루미늄인가요? 철인가요? 철입니다, S입니다. 네. 여러 개 찍으시려고? 네.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기념품 이런 걸 많이 찍으시는데 네네. 그런 거는 이제 1000개로는 전혀 되면 안 되니까 알루미늄은 그렇게 금방 상하고 네네. 무조건 이제 10,000개 이상 찍을 수 있는 철로 만듭니다. 지금 이거 한번 찍을 때마다 매번 넣나요? 아니요, 그냥 보고 넣는 거예요. 없으면? 네, 어느 정도 넣는지. 이게 네. 너무 내려가면 이제 또 넣고 또 넣고. 그죠? 이게 나오면 다시 올라가나요? 금형이 나오면? 네. 어떻게요? 이게 금형이 이게 차출을 하게 되면 네. 보합이 됐다가 네. 쫙 올라가야지 이게 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1 네. 올라옵니다. 올라가네. 네, 자동으로 올라오고요. 그래야지 안 나오고. 그렇죠. 그대로 사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 파쇄된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건가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그 연구소에서 시편 제작할 때 네. 레진 넣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분쇄해서 바로. 이거 파쇄기인가요? 네. 저희는 25년 분쇄기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얘는 얼마 정도예요?
460이에요. 460. 네. 단상 220V 꽂아가지고 쓴 거고요. 뭐 이게 막 내려가진 않고 얘는 그 자리에서 계속. 아니요, 내려가죠. 아, 내려가요? 여기서 플레이크는 여기로. 아. 여기서 분쇄되는 것들은 다 밑으로 깔립니다. 아, 밑으로 네, 내려온 것. 네. 되게 조용하네요, 얘도. 네. 그래가지고 소음이 적어서 카페에서 많이 쓰세요. 공방에서 많이 쓰시고. 다른 건 빠바바박 이런 시끄러운데. 분쇄가 저희가 분쇄기 전문 제조업체라고 했잖아요.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일 작은 모델. 지금 PP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P랑 PP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네. 섞여도 문제가 없네? 네, 아, P랑 P하고 PP PP는 뭐 같은 농점이 비싸니까. 네. 그리고 융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업체들이 많이 쓰면 좋겠네요. 일반 뭐 샘플 제작하는 업체들도 많이 만들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많이 쓰시죠. 시제품용으로도 뭐 굉장히 많이 쓰시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70g짜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시제품 만든 게 200g짜리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건 35g 또 200g짜리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떤 거? 여기 있나요? 여기 안 나와 있죠. 시제품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하, 제작 중에 있어요? 네, 아마 4달쯤에 저희 압력이 훨씬 높아야 되는데 받아줄 수 있을까 모르겠네. 네,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크루텍한테 문의해서 받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 여기 사출기인데 대형 사출기입니다. 와, 저희가 공장에서 맨날 보던 거와는 완전 새 거다 보니까 와, 정말 좋습니다. 우진에서 만들고 있는 사출기인데요. 위에서 이제 모터가 밀어주면 안에서 스크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돌아가면은 여기 히터가 1, 2, 3, 4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쪽으로 사출을 하면 여기 사출물이 막 떨어지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받칠 수 있게 되어 있고, 컨트롤러도 컬러로, 요즘 다 컬러긴 하지만 잘 나왔습니다. 내부 무빙도 지금 되게 빠르고 부드럽네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지속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만드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드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이 보면 네네. 금속하고 같이 붙어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중사출한 것들. 네. 이 금속을 사출하기 전에 금형에 인서트해서 네네. 사출하는 그런 아, 방식이거든요. 올릴 때 이게 쉽게 딱 안장이 되네요. 그렇죠. 이런 수평기에 이런 금속을 금형 안에 인서트를 하게 되면 네. 금형이 전후진할 때 흘러내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훅 만들어 끼워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굉장히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입법시에 하게 되면 그렇죠. 측면에 놓는 게 아니고 위에 얹어놓는 개념이 되거든요. 아, 그럼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또 이게 떨어진 거 잡으려고 손을 놓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네, 있고 한데 그럴 일이 없겠네요. 네, 좀 안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금형을 두 개를 끼우면은 이게 계속 그렇죠. 하나 빼고 네. 하나 넣고 하나 빼고 하나 넣고 그럼 속도도 좋아지겠네요. 네. 오. 지금 제가 시험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저쪽 만족이 없는데 네네. 저쪽에 반쪽에 있을 경우에 네. 지금 저쪽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 저런 사출기 업그레이드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아이템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네. 사출기 같은 경우에는 요 동일한 컨셉입니다. 지금 요 네. 제품이 나와 있고 네. 요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네네. 지금 들어왔을 때 만약에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면은 저거 하나 찍을 그렇죠. 때 요거 빼내고 그거. 아. 센서 걸리는 아, 여기 안전 때문에 또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센서가 있으면 사고 위험도 없고. 네. 아, 시연을 한번 해봤네요. 자기 센서가 잘 작동을 하네요. 네네. 무심결에 이제 손이 네. 들어가더라도 자동으로 정지가 되니까 네. 사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뭐 대표님들이 잡혀갈 일이 없겠네요. 여기 아니요, 여기 녹색 불 들어왔을 때 네. 저 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보시면 지금은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요 시점에서는 제가 들어가서 네. 막 마음을 보내는 기계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솔직히 로봇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손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겠네요. 다 찍고 나왔을 때 여기 다 준비 작업을 했다고 가정하고 나서 네. 돌아가면 네네. 제품은 또 닫히겠죠. 이제 로봇 제품 꺼내가고 이건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꺼내가고 아까 금속을 사람이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넣기만 하면 되면 네. 그 상태 저기는 사출이 끝나가지고 열리고 돌아오면 네네. 또 사람은 제품만 꺼내가고 그 네네. 사이에 로봇 금형은 또 사출을 하고 연속 동작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하루 샷수가 훨씬 늘어나겠네요. 사이클도 빨라지고 또 안정적이고. 지금 이 차이를 둔 거는 금형이 지금 작은 거는 저게 큰 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네. 금형에 따라서 이 기계도 상황에 맞게 작아졌다 커졌다 그 스펙이 공간 활용도는 어때요? 공간 활용 수평기보다는 네. 지금 전체적인 그 동일한 기계의 수평기를 한 대 놓는 공간에 이평식 사출기를 두 대를 놓을 수 있죠. 아, 동일한 공간에? 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게 저 위에는 하나만 만들고 밑에 두 개만 만드니까 한 1.5배의 금형 비용으로 이제 두 개의 효과를 보는 거네요. 많이 맞습니다. 네. 위쪽에 그러니까 높이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 고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겠네. 요거는 지금 최대한 올려놓은 거거든요. 한 4m? 4m까지 한 3.5m 정도 보시면 됩니다. 3.5m? 저게 한 4.2m 정도 돼요. 4점, 이제 대형 제품. 네. 크기는 이 몇 톤 정도로 보면 이게 되죠? 지금 200톤입니다. 아, 이게 이게 200톤이고 위에서 또 내려주니까 밀어주는 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게 305톤입니다. 이게 뭐 재료 바꿀 때 막 싸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작업들은 이것도 제거하고 또 할 수 있는 네, 건가요? 여기서 안 보이는데 저 밑에 네. 쪽 보시면 제품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네. 이게 좀 소량씩 넣어서 해볼 때는 저기 좀 편한데 이거 그거는 좀 그런 어렵네요. 단점은 있습니다. 저 위에다가 넣어야 네. 되기 때문에 소량보다는 대량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 때 좀 소량도 저 어차피 로더를 이용해서 네. 자동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용하고 나서 컬러가 만약에 색상이 교체할 때 잔량 회수하는 부분에서는 한 번씩 올라가서 조금 복잡하게. 네, 청소를 세척을 해주셔야죠. 요거 밟고 올라가는 건가요? 네. 저 위로? 네. 뭐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 좀 불편하긴 한데 임의적으로 막상 실제 양성하신 데 가면 네. 올라갈 수 있게 뭐 사다리 같은 걸 이렇게 부착해 놓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엔 대량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 때 좀 약간 특화된 네, 그리고 그렇죠. 이중 사출할 때 좀 특화된 그런 네. 금형기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런 걸 많이 쓰고 네. 대량으로 많이 할 때는 이런 기계들. 가격? 가격이라는 개념보다 네. 금속 물을 인서트할 때 네. 그 특화된 기계에만 맞는 거죠.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일반 수평기 대비 한 30% 정도 더 비싸요? 비쌉니다. 아, 그래서 수직 사출이 잘 안 쓰는구나. 네. 초기 투자 비용 기계도 마찬가지지만 네. 금형을 0.5배 더 제작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많이 쉽게 하지는 못하시죠. 저희 고객들이 대부분 이제 영세 기업이 많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작은 금형기계 많이 하는데 여긴 작은 금형기계는 어느 정도까지 있나요? 최대 50톤부터 50톤? 네, 있습니다. 50톤짜리는 얼마 정도예요? 여기? 4,500 정도. 4,500? 네.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일제 거고 뭐 억소리 나던데. 여기는 지금 전시대 있나요? 아, 여기는 없고요. 아, 다 대형만? 네. 아, 또 기술력을 자랑하는 데서. 입병시 중에 제일 작은 게 지금 200톤. 제일 슈퍼맨고요. 제작은 50톤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국내 생산이죠? 네, 100% 국내 생산입니다. 지역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본사는 저 충북 보은에 있고요. 보은. 네. 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은에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 더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탈출을 해서
네. 반대쪽 위치에 넘겨주고 아, 반대 양쪽을 놨을 수 있는 거네요? 예, 한쪽에서 이제 완제품을 생산을 하는 구조인데 기존에는 이제 사출기 여러 대를 생산해서 그러니까 소형으로 생산해서 접합하던 거를 네. 그 과정을 한 번에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몇 톤짜리예요, 이게 얘는? 현재 한 체력이 1,300톤입니다. 1300톤? 예. 최대 몇 g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람수로 말씀하실 경우에는 네. 이제 사출 장치가 네. 사출 장치로 이제 특정을 해주시면 그 그람수로 특정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사출 장치를 이제 제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밀어주는 사출 장치? 예. 최대 그 양으로 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최대 양으로 치면은 20kg 이상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사출 장치로만 사출 장치 안에서 사출이 되는 걸로 무게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우진 플라임의 사출 장치를 사용을 하시면은 최대 20kg 이상 제품이 가능합니다. 아, 이게 모니터가 기존 거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엄청 비싸 보이는 스펙 정도로 보이는데. 예, 이번에 이제 새로 좀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잘 나왔네. 그리스 같은 거 묻고 네. 기름 묻고 일을 하시다 보면 작업화를 신어도 네.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많이 나왔다 싶었는데 예. 뭐 기름이나 이런 미끄러진 공간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예. 네. 요 기계 같은 경우에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찍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제 쿨링 타임이 있다 보니까 네. 하나 찍고 쿨링 타임 기다리는 동안에 네. 다른 분명을 사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압 물리 발포 기술. 저압 물리 발포. 예, 원래 이제 발포 기술이 저압을 이루어지는데 네. 이제 저압을 그럼 여기 안에 회로라든가 가끔씩 저희 회사에 그 의뢰해주는 업체 중에서 이런 제품에 회로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넣을 수 있을까요? 회로라는 거는 이제 온열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온열선도 포함이 되고요. PCB라든가 센서 아니면 그래피티 뭐 그런 PCB류죠 보통 한 200도까지는 뭐 작업을 하는 상황이긴 하니까 이거 온도가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 그런 요청은 없었고 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올버지사의 이제 신발에 들어가는 중차인데 여튼 인서트로도 가능은 하죠. 인서트로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평면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저압 포밍이면은 그 보통 압력이 그렇게 많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이제 말이 저압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래도 한 100바 정도는 올라가요. 근데 원래 다른 기술들은 워낙 그 이상의 압력을 세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는 이제 저압이죠. 화학 발포 같은 경우에는 화학제가 들어가고 재사용을 좀 하는데 이제 물리 발포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재사용까지도 가능한 환경에 이제 영향을 좀 덜 미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슈퍼맨이 나라를 좀 세계를 구하는 것처럼 소재는 지금 이거 뭐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그쪽에 만든 거? 제공을 해줘요. 아, 정확하게 이제 소재 정보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산토프렌 비슷한 어떤 발포 소재 같은데 약간 보면 레진은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듈 상태는 좀 비싼 것 같은데 이런 포밍 소재다 그 정도만 알고 있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하면 이쪽하고도 상의를 하면 되겠네요. 생산 설비까지 이렇게 다 해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기계 직접 디자인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그 오진 플라임 자사의 테크니컬 센터가 있어요. 네네. 고객사분들께서 네. 자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형에 대한 네네. 어떤 좀 확신이 필요하다, 신뢰가 필요하다, 시사실이 필요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네네. 금형을 가지고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네네. 저희 테크니컬 센터에 직접 금형을 앉혀서 네네. 저희 주변 기기에서 다 들어와 있거든요. 시험 사출 해볼 수가 있겠네요. 뭐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솔루션을 줄 수 있겠네요. 솔루션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발포 쪽에서는 현재도 그런 그 테스트 시사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국산 제품인데 부품은 유럽 거를 갖다 쓴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로봇팔도 들어가 있고. 로봇팔은 저희 겁니다. 하이텍 얼마 정도예요, 얘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300대. 1,300. 네, 1,300. 얘는 5,000. 네, 5,800 정도. 5,800. 6,000이네요. 네네네. 뭐 세팅비는 별도인가요? 아니면 그 5,800 주면 이제 세팅까지 다 해주는 건가요? 전부 세팅 포함해서? 네네.
지금 요 시스템은 뭐예요? 이거? 이 시스템은 오토피딩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아, 저 안쪽에서 저쪽에서 네, 이제 탱크에서, 원료에서 네, 건조시킨 거를 바로 보내주는. 네네. 모든 서쪽에 다 바로 보내게 돼요. 아, 그러네. 이렇게 해서 오토로 다. 네네. 보니까 저희도 아까 그 국산 거를 한번 보고 왔는데, 와, 이게 모빙이라든가 이런 게, 야, 중국, 참 무섭네요. 만든 거 보면 조금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막 세게 움직이는 거 보면 참 무섭긴 한데, 산업용이라. 요거는 뭐 센서나 이런 건 없나요? 네, 여기에는 센서는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있어도 다 부딪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람이 여기 또 머리를 집었었는데 이게 좀 뭔가 이게 나중에 그 설치할 때 안전바나 이런 그런 건 해놔야겠네요. 대부분 이제 운전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방문한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렇죠. 네. 방문하니까. 공장에는 이제 방문할 필요 없고요. 네. 근데 전시장에서는 원래 여기 가까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이렇게 바로 해놓으면 네. 들어가서 다칠 일은 없으니까 네네. 이쪽에서는 안 다칠 테니까. 네네. 이 정도만 막아줘도 되겠네요. 네. 가지 못하게. 손님이 오더라도 이 정도만 딱 네. 쳐놓으면 되겠네요. 손님이 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저희 기사로 써가지고 제어를 해가지고. 이게 부속품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주물품이랑 이제 시스템이 뭐 중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물건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중국 제품이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주요하게 봤을 때 그 수입해서 쓴다는 부품이 어떤 거예요? 컨트롤러 이런 건가요? 아니요. 뭐 컨트롤러도 뭐 당연히 저희 이 제품의 컨트롤러는 대만의 홍신 제품을 쓰고요. 네네. 그 다음 요거보다 상위 버전들은 오스트리아의 체바라는 컨트롤러들을 쓰고요. 네네. 이 안에는 인버터, 뭐 모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대변 주요 부품들이 유럽, 일본 부품들이 많이 씁니다. 뭐 AS도 뭐 신청하시면 그 다음날 공장에 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메리트가 있네요. 네. 이 원료 탱커에다 이렇게 원료를 네. 집어넣으면 지금 현재는 다 이제 사용이 끝나가지고 네네. 여기다 또 이제 원료를 집어넣으면 네. 이렇게 분배돼서 네. 각 파출기로 원료들을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러가 있어서 네네. 이 컨트롤러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네네. 여기서 컨트롤러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쪽에서 다 일괄적으로. 언어도 지금 국어로, 한국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동화 네. 라인인 거고요. 네. 어떻게든지 사람이 적게 들어가야지만. 요거 작은 모델인가요? 요거는 그 믹싱기. 믹싱기? 마스터 배치하고 원료랑 믹싱하는 거. 컬러? 네네. 요건 파색이고요. 네, 이건 분쇄기. 요것도 시끄럽나요? 아니면 이것도 저속 파색인가요? 아니면 네, 저속 분쇄기입니다. 이것도 조용하겠네요. 네네네. 저속은 아무래도 고속보다 조용. 공장 가면 너무 시끄러워. 막 해가지고. 네네. 요즘 요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얘는 얼마 정도예요? 저속 분쇄기가 저희가 여기 3마력짜리는 450에서 500 정도. 가격이 비싸진 않네요. 네네. 이건 드라이기인가요? 네, 드라이. 드라이가 된 거를 저기다 집어넣나요? 저기서 불러다가 드라이를 하죠. 혹은 저기서 가져다가 네네.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네요? 네네네. 보통 이 홈퍼드라는 저 위에 올라가 있죠. 네, 맞아요. 네네. 혹은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일체형 제습 건조기가 있어서요. 네. 그냥 바닥에서 그냥 허니콤 방식으로 네. 제습 건조를 해서 네. 이 안에 로더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더가 저기 보내주고. 선풍기 위에 있는 사이클론까지 보내주죠. 요건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제습, 건조, 이송까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죠. 얘는 얼마 정도예요? 뭐 가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타사 모델들보다는 좀 저희가 저렴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포맥스 제품은 독일 설계 기술로 만든 대만 제품인데 물론 요즘은 생산은 다 중국에서 하죠. 네. 지금 이것도 사출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 여기 두 가지 소재 한꺼번에 집어넣어요? 네네, 그렇죠. 아 이게 돼요? 네, 턴테이블 방식으로. 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고무하고 고무는 아닌데 하여간 2종의 소재를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뭐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중사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다른 소재를 써야 되는데요. 네. 네, 그 다른 소재가 비싸기 때문에 이건 예를 그렇죠. 들어서 찍기 때문에 같은 수지를 썼어요. 원래는 이거 말랑말랑하는 걸 써야지. 맞아요. 네네. 고무 소재나 네네. TPU나 뭐 네네. 산토프렌 맞습니다.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네. 여기서 그거 버리는 건데 그걸 쓸 수가 없어서 네 맞아요. 같은 소재 쓰는 거예요. 제 하이테인의 이 이중사출기가 타사 국내사가 220톤 이상 못 만드는데 네네. 1350톤까지 나와요. 아 여기에요? 네, 이중사출기. 두 가지 소재를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두 가지 색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출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출 안에 들어가는 심인데 이렇게 엄청 크죠? 그래서 요거의 모양이나 형상 크기에 따라서 이제 사출해서 쏴줄 수 있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건 대형인데 요거보다 이제 작은 데 들어가는 것들은 훨씬 작죠. 이거 이제 좀 한번 보여주려고 큰 거를 전시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소형 스크류죠. 요 정도가 아마 일반적인 소형 제품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소모품으로 안에서 계속 비벼지고 열받고 이러다 보니까 또 소재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한 400도까지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요게 좀 빨리 맛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바꿔서 사용합니다. 야 이거는 뭐시?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디자인과 성능이 이게 같이 막 부합되면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냥 디자인은 약간 뭐 엄청 예쁘네요. 이쪽에 보면 CNC 장비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지금은 아마 다 끝난 것 같네요. 보니까 이런 마키노 일본 거 같긴 한데 뭐 이런 제품들 이걸 봤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와서 못 봤네요.